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한나절 걸음이면 닿는 마을에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은 송재훈이었고 그에게는 연아라는 딸이 하나 있었지요. 곡식 창고가 10칸을 넘었고 집 뒷뜰에는 장독대가 20개가 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연아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장독을 열 때면 곁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장냄새를 맡으며 웃곤 했지요. 연아야, 장은 세월을 먹고 익는단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연아는 그저 아버지가 좋았을 뿐 그 말의 뜻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재훈을 존경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곡식을 나눠주고 장독의 장을 이웃과 함께 나눴기 때문이었지요. 연아는 그런 아버지의 딸로 자랐습니다. 연아가 20살이 되던 해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병환이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차도가 없었고 약을 써도 눈만 감았다 뜰 뿐이었지요. 사흘이 지나자 아버지는 연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연아야, 아비가 남긴 것을 잘 지켜라. 목소리가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연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아버지. 무엇이든 지킬게요. 그날 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연아는 울음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 안팎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친척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3일째 되던 날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친척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지요. 종이를 펼친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유언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딸 연아에게는 뒤뜰에 장독대를 준다. 그뿐이었습니다. 논밭에 대한 언급도 곡간에 대한 지시도 없었지요.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연아는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떨리지 않았고 또렷했습니다. 장독대요? 연아는 중얼거렸지요. 아버지가 평생 아꼈던 그 장독대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장독대라니 참. 한 친척이 중얼거렸습니다. 연아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은 대청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술상이 차려졌고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부잣집 외동딸이 받은 게 장독대라니. 형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나 보. 그래도 땅 한 떼기는 줘야지. 장독대가 뭐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연아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핑 돌았지요. 그러나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아야. 한 친척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형님이 너무 황당한 유언을 남기신 거지. 위로인 듯 했으나 연아에겐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연아는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늘어서 있었지요. 20개가 넘는 장독이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연아는 장독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튿날 친척들은 재산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은 혈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지요. 논밭은 큰아버지에게, 곡간은 작은아버지에게, 가축은 사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연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아,
넌 젊으니까 시집이나 잘 가면 돼. 한 친척이 말했습니다. 장독대는 가져가도 되고 또 다른 친척이 덧붙였지요.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배가 끝나자 집은 더 이상 연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집의 주인이 되었고 연하는 그저 머물러 있을 뿐인 존재가 되었지요. 그날 밤 연하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버지의 유언장, 그리고 어머니의 비녀 하나뿐이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큰아버지가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야, 미안하지만 내가 이 집에 계속 있기는 어렵구나. 연하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독대는 가져가거라. 그게 내 몫이니. 큰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지요. 연하는 며칠 동안 장독을 하나씩 옮겼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을 빌렸고 그곳 뒤뜰에 장독을 놓았습니다. 20개가 넘는 장독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도와줬으나 대부분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지요. 저 딸이 참 불쌍하지. 부잣집 딸이었는데 장독대만 받고 쫓겨나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독을 옮긴 날 연하는 뒤뜰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독대는 새 터전에 자리를 잡았고 연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초가집에서의 첫날 밤 연하는 장독 하나를 열었습니다. 된장이 가득 담긴 장독이었지요. 뚜껑을 열자 깊은 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 연하는 그 냄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담근 장이었습니다. 연하는 어릴 적 아버지가 장을 담그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장독을 열고 햇볕을 쬐던 아버지의 모습을 말이지요. 연하야, 장은 정성이란다. 정성을 들이면 맛이 깊어진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하는 된장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이 먼저 왔고 그 뒤로 깊고 구수한 맛이 퍼졌지요. 아버지의 손맛이에요.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간단한 끼니였으나 그 맛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장이 연하를 위로했던 것이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연하는 손에 쥔 돈이 없었고 일거리도 쉽게 찾을 수 없었지요. 곡식을 구하기 어려웠고 굶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하는 장독을 열었습니다. 된장에 밥을 비벼 먹거나 간장에 나물을 무쳐 먹었지요. 장독이 연하를 살렸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연하야, 먹을 게 없구나. 할머니는 연하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게는 이게 있어요. 연하는 된장을 조금 떠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 된장으로 국을 끓여 먹고는 깜짝 놀랐지요. 이게 무슨 맛이냐? 내가 평생 먹어본 장 중에 최고구나. 소문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장독에서 나온 장은 달랐다고 말이지요. 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연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하 씨, 그 된장 좀 나눠줄 수 있어? 간장이 모자란데 조금만 얻을 수 있을까요? 연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장독은 아직 많았고 나눠줄 만큼은 충분했지요. 사람들은 연하의 장을 받아가며 감탄했습니다. 저 집 장은 다르다. 부잣집에서 대대로 내려온 장이라 그런가 봐.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연하의 장독대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지요. 연하는 여전히 가난했으나
장독대 덕분에 끼니는 거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며 연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은 사라지지만 장은 남는구나. 연하는 중얼거렸지요. 연하는 장독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각 장독마다 담긴 장의 종류가 달랐고 맛도 제각각이었지요. 어떤 장독은 짠맛이 강했고 어떤 장독은 단맛이 살짝 돌았습니다. 연하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어느 날 연하는 장독대 옆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지요.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독물은 우물 깊은 곳에서, 소금은 서해산, 햇볕은 오전 2시간. 두 번째 장독, 바람이 잘 통하는 곳, 매주는 가을것. 아버지는 장독 하나하나의 비법을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종이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이걸 남겨주신 거였군요. 연하는 그날부터 아버지의 기록을 따라 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연하는 이제 장독대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지요. 매일 아침 장독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고 햇볕과 바람을 재며 장독의 위치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그대로 따르자 장맛은 더욱 깊어졌고 사람들의 입소문은 더 커졌지요. 연하는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팔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곡식이나 돈을 건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연하는 그 돈으로 초가집을 조금씩 수리했고 장독대도 더 넓혔지요. 세월이 흐르며 장독은 더 깊어졌습니다. 10년이 넘은 장독도 생겼고 그 장맛은 마을에서 최고로 꼽혔습니다. 연하의 삶도 함께 익어갔지요.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장독대는 단순히 장을 담는 곳이 아니라 세월을 담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연하가 장독대를 물려받은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지요. 연하는 이제 40살이 되었고 마을에서 장을 가장 잘 담그는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장독대는 30개가 넘게 늘어섰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혼자였으나 외롭지 않았지요. 장독대가 곁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늘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가장 오래된 장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담근 장이었지요. 20년이 넘은 된장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깊고 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연하는 그 된장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지요. 짠맛도 단맛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세월의 맛이군요. 연하는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장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연하의 장독대는 이제 멀리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관가의 사람도 한 번씩 들렀지요. 이 장을 파실 수 있소? 어느 상인이 물었습니다.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상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왜 그러시오? 이 장이라면 한양에서 큰 돈을 받을 수 있소. 연하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팔 물건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고 제 삶 그 자체니까요. 상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지요. 어떤 이는 장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저 구경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모든 일을 환대했습니다. 장독대는 나누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봄날 연화의 집에 낯익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사촌들이었지요. 20년 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연화야, 오랜만이구나.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연화는 차를 내오며 말없이 그들을 맞았지요. 연화야, 우리가 들으니 내 장독대가 유명하다더구나. 작은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장독대를 우리에게 팔 생각은 없느냐? 연하는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팔다니요? 그래. 우리가 값을 넉넉히 쳐줄 테니 장독대를 넘기거라. 친척들의 얼굴에는 욕심이 가득했지요. 연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에요. 뭐? 장독대는 팔지 않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화야, 우리가 내 친척이 아니냐? 조금은 융통성을 가져야지. 20년 전에는 우리도 몰랐다. 그 장독대가 이렇게 귀한 줄은. 작은아버지도 거들었지요.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20년 전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시나요? 그야 기억하지.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장독대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웃으셨지요. 친척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장독대를 달라고 하시는 건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팔 물건이 아니에요. 제 삶이고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큰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고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지요. 사촌들은 그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주세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떠났지요. 그날 밤 연하는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장독대가 아니라 살아갈 힘이었어요. 아버지는 알았던 것입니다. 논밭은 팔리고 고가는 텅 비고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장독대는 달랐습니다. 장독대는 세월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사람들과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은 흩어지지만 장은 남는다. 연하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연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남겨준 것이었지요. 돈이 아니라 삶을, 재산이 아니라 정성을, 땅이 아니라 세월을 말입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그의 가을,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이 말랐고 곡식이 제대로 익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장독대를 열었습니다. 이웃들을 도와야 해요. 연하는 된장과 간장을 큰 독에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걸로 국을 끓이세요.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하며 장을 받아갔지요. 연하의 장독대는 그 겨울 동안 마을을 살렸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연하의 장으로 끼니를 이었고 봄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연하 씨,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거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이게 장독대의 진짜 의미였군요. 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부잣집 딸이 아니었지요. 장을 지킨 사람, 장할머니. 사람들은 그렇게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연하를 따랐고 젊은이들도 가르침을 청했지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연아 씨,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 무엇인가요? 당신이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연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요.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 드릴게요. 이장은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연아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연아는 아버지의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 적힌 아버지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지요.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아야, 장독대는 내가 팔아서는 안 된다. 이건 돈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지나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장독대가 얼마나 귀한지를. 연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장독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갈 힘이었고, 사람들과 나눌 마음이었고, 세월을 견디는 정성이었지요. 재산은 사라졌으나 장독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독대로 인해 연아는 마을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아는 깨달았습니다. 상속의 진짜 의미는 물건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것이구나. 이듬해 봄 연아의 집에 어린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었지요. 연아는 그들을 장독대 앞에 세웠습니다. 장은 정성이에요. 세월을 들여야 하고 나눔을 알아야 해요. 연아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장 담그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물의 온도, 소금의 양, 햇볕의 위치까지 말이지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연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돈보다 오래가요. 연아가 말했습니다. 재산은 사라지지만 장은 남아요. 그리고 이 장독대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거예요.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아는 가장 오래된 장독을 열었습니다. 20년이 넘은 된장이었습니다. 이게 세월의 맛이에요. 제자들은 그 장맛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연아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장독대는 또 다른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아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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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